안녕하세요. 3년 전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 의외로 나이 많은 사람은 뭐 당연한 거고, 젊은 사람들도, 저보다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도 갖가지 뭐 편두통, 관절염 여러 가지 병들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구독자님과 나누고 싶은 것은 냉수 마찰을 하자, 찬물에 샤워를 하자, 이 부분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냉수 마찰을 한다. 조금 황당하시죠? 냉수 마찰 혹시 하고 계십니까? TV에 보면은, 자연인에 보면은 산속에서 추운 겨울에 냉수 마찰 하는 걸 제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왜 저럴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일반 따뜻한 물이 아니고 저는 거의 뭐 40도 가까운 뜨거운 물에 약간 따끈할 정도의 그런 물에 늘 이렇게 샤워를 한 지가 한 10몇 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게, 그게 건강이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비밀이, 추울수록 내 몸이 춥다고 느껴질 때 추울수록 따뜻한 물에 샤워하지 말고 찬물에 냉수 마찰을 해야 된다,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냉수 마찰을 해서 이러면, 나 찬물에 샤워하면 얼어 죽어요. 다음부터 그러면 저는 저 얼굴 못 볼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저씨 경우, 냉수 마찰 하라고 하면은 니나 해라. 난 내 스타일대로 살겠다. 또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들 냉수 찬물에 머리 감고 세수하려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생겨나냐면은, 오른쪽 발목이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굳어지는 느낌? 발과 발목이 약간 이게 딱딱하게 약간 굳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발목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모아서, 또 한 개 더 내려갈 때 모아서 벽을 짚고 이렇게 내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운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혹시나 이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냉수 마찰을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냉수 마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는 발과 발목 그 부분만 제가 냉수 마찰, 찬물에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 밑에 대고 이렇게 냉수 마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발목과, 오른쪽 발목과 발이 지금 그 딱딱하게 약간 굳어간 느낌이, 이제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인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단 내려갈 때도 이렇게 모아서 벽을 짚고 내려간 게 아니고, 이제는 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목에 이 목도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또 패딩, 막 바람을 막아주는 패딩을 입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자기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냉수마찰 찬물 확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 갑자기 이 추운 날씨에 얼은 것이 찬물이 딱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이제 본능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의지에 의해서 찬물이 오면 우리 몸, 이 심장에서는 이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피를 보내서 온도를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게으르게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뭐 주인이 옷을 따뜻하게 입어주고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다 해주니까 온도가 유지되니까 굳이 일을 안 해도 되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모자 벗고 목도리 벗고 장갑 벗고 찬물 덮어 쓰니까 깜짝 놀래갖고 머리 끝까지 목에 막 발목 다 심장지가 일일이 다 일을 해서 피를 보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혈액순환 시켜주는 열을 내는 에너지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하늘의 제왕으로 훈련시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수리 어머니가 독수리 새끼를 하늘의 제왕으로 훈련시킬 때 처음에는 낳았을 때 여기 밑에 이제 솜틀을 깔아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솜틀을 싹 빼고 밑에 이게 가시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찔리고 아프니까 독수리 새끼는 밖으로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밖으로 기어 나와서 이따가 엄마가 독수리 새끼를 등에 짊어지고 하늘을 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좋다고 날다가 갑자기 중간 팍 떨어뜨리면은 독수리 새끼는 막 내 죽는 듯을 내 살리라 막 이렇게 바당바당 하다가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엄마가 탁 받아 올려서 또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또 나 살았다 좋다 이래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엄마가 독수리 새끼 또 탕 떨어뜨린다. 그럼 또 막 내 죽는다 내 살려라 이렇게 막 바당바당 하다가 또 죽기 직전에 엄마가 새끼를 받아서 또 위로 올라가.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독수리 새끼는 이게 강한 날개 또 하늘의 왕으로서 나는 법, 사냥하는 법 등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열을 내는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가능한 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추위를 노출시켜서 우리 널널널 뜰 때 이 뜨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에 열을 내는 운동을 통해서 뜨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력을 우리 몸이 안 해주도록 주인이 일일이 따뜻한 옷을 입는다 해보십시오. 따뜻한 옷을 입어주고 모자를 써주고 목도리하고 마스크까지 하고 그러면은 우리 심장이라든지 우리 몸을 열을 내는 이런 기관들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몸을 춥게 가능한 한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말고 모자도 쓰지 말고 목도리도 하지 말고 또 적당하게 약간 춥게 그리고 패딩 저는 패딩은 이제 좀 별로 안 입는데 패딩이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 인체는 코로도 숨을 쉬고 입으로도 숨을 쉽니다. 근데 우리 피부 각각 하나하나에 다 숨구멍이 있거든요. 이 숨구멍을 통해서 우리 피부가 호흡을 하는데 패딩을 입게 되면은 바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코로도 바람이 들어야 우리 숨을 쉬지 않습니까? 피부로도 호흡을 하고 노폐물도 보내고 이러는데 이렇게 호흡 안 하게 돼 바람이 안 들어오게 되면 패딩을 입게 되면 바람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산소 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암의 원인이 산소 부족이 됩니까? 우리 코로토에 피부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면은 이 폐에서 산소를 세포로 보냅니다. 이 세포가 일을 해서 우리 몸의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소화시키는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가깝게 이렇게 혈액을 순환시켜 줌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이런데 만약에 패딩을 입어 보십시오. 바람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피부 구석구석에 이렇게 산소가 공급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포가 숨을 못 쉬게 되고 세포가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숨을 못 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을 못 하게 되고 일을 못 하게 되면 혈액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혈액 안에 영양소가 다 들었는데 이 영양이 공급 못 되면은 결국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적당하게 몸을 춥게 만들어주자 이런 이제 샤워 냉수 마취를 하자 적당하게 첫째는 냉수 마취를 하자 샤워를 하자 둘째는 우리 몸을 적당하게 춥게 만들자.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쓴다든지 목 쓰지 말고 목도리를 하지 말고 장갑을 끼는 일 하지 말고 또 이게 바람 막아주는 패딩 같은 것을 가급적 제 생각에
뭐, 안 입고 적당히 바람이 좀 통하는 옷들을 입어서 우리 몸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또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냉수마찰이 또 좋은 점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수마찰을 하게 되면 우리 피 끝까지, 모세혈관 끝까지, 구석구석에 이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혈액이 우리 몸 자체 내에서 혈액을 꽉 보내줘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머리 끝에 모세혈관 아주 미세한 끝부분에 있는 손가락 끝부분에 있는 발가락 끝부분에 있는 그 미세한 모세혈관에까지 피가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맥이 흘러서 피가 가게 되면 그 구석에 있는 찌꺼기는 또 정맥을 통해서 동맥을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몸의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숨구멍 이 피부를 통해서도 노폐물들이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폐물들이 나오는 과정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변을 통해서도 노폐물이 나옵니다. 소변을 통해서도 노폐물이 나옵니다. 이제 콧물 통해 노폐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가래라는 것을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도 노폐물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피부를 통해서도 나오는 노폐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피부병,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몸에 피부병이 있다.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우리 몸 간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해독을 하는데 그것이 해독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게 피부를 통해서도 해독을 한다는, 우리 몸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독하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독을 내보낸다는 것이, 피부를 통해서 독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몸 안에 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독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한번 특히 제가 제 생각인데 겨울철에 하는 냉수마찰은 산삼을 먹는 것 같다. 더 여름철에 이제 냉수마찰은 뭐 기온차 크게 안 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이제 추운 겨울에는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 냉수마찰을 많이 해서 건강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셔서 건강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약간 자네 쪽이 약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와서 요즘 머리를 수도꼭지 참을 틀어놓고 머리를 대놓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두뇌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머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체 중에서 머리 혈관이 제일 가느다랗다고 합니다. 미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뭐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두뇌 질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만큼 미세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질환도 자주 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냉수마찰 하는데 전신 냉수마찰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머리부터라도 하셨으면 하는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또 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만 찬물 틀어놓고 이제 냉수마찰 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고,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만 찬물, 우리 어렸을 때 경제적 어려울 때는 다 찬물에 머리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감는, 그러면은 우리 심장이 깜짝 놀라서 이까지 피를 보내려고 팍팍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뇌 질환, 뭐 중풍, 치매, 기타 여러 가지 뇌 질환의 어떤 예방도 될 것이고, 혹시나 또 병이 치유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혈액이 잘 분비가 되고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금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공부를 해서 저희 건강과 또 구독자님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